안녕하세요, 혼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사실 오늘 그 시장의 하락폭은 정말 공포였죠. 공포였고, 주말에 이제 금요일날 마감 방송하고, 이제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중에 하루 또 방송하려고 준비, 이제 종목하고 이제 준비를 해놨는데, 방송을 못했어요. 근데 그 방송 못한 것이, 오늘 장에 또 지장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반성을 드리고, 증시는 되게 먹구름이지만, 우리 채널, 우리 구독자, 우리 채널은 요즘에 좀 맑음이죠. 조회수도 많고, 구독자 증가 속도도 빨라지고, 맑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또, 좀 흐름이 좋을 때, 또 바짝 또 잘 나아가야겠죠. 그만큼 잘 준비해서 잘 전달해 보자라는 얘기니까 조금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고, 가져가실 수 있는 거 흡수해서 내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그 하락은 정말 그 여태까지 그 공포에 대해서 악재가 쌓였던 것이 폭발했다라고 보여주긴 하는데, 정말 좀 도무지 하락이 진정될 기미가 안 보이죠. 그러면 자, 이제 예전부터 얘기 드렸죠. 증시의 방향을 봐야 된다. 그러면 도대체 어디가 어떻게 흘러가는 것이냐, 앞으로 어떻게 장이 흘러갈 것이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가 이제 중요해요. 사실 오늘 빠진 건 빠진 거고, 빨리 냉정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증시가 빠지는 원인을 좀 정리해 놨습니다. 보시면서 딱 하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해야 될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지금 악재로 크게 던져지는 것들이 증시를 하방으로 누르는 것도 요 세 가지죠. 헝다그룹 이슈가 있다고 얘기하고, 부채한도 증액에 관한 얘기 때문에 미국이죠. 미국에서 셧다운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인플레이션 얘기가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얘기가 있는데, 자,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보자고요. 보면은 헝다그룹 이슈는 제가 예전부터 얘기 드렸어요. 헝다그룹 이슈로 주식시장이 흔들리고 악재로 받아들일 건 아니고, 이건 잠깐 지나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 의견은 변함이 없고요. 헝다그룹이라는 그룹 자체가 정부에 의해서 박살난 거예요. 정부에. 그러니까 이 그룹 자체가 뭐 미래 성장성이 안 좋고 이런 게 아니라 정부에서 그냥 때려 박은 거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있었잖아요. 뭐 대우도 옛날에 그런 적 있고, 정부에서 그냥 때려 박은 거죠. 그러니까 이 그룹 자체가 휘청하고 정리하고 뭐 거래 정지가 됐기 때문에 또 그것도 악재가 되고 좋다 이겁니다. 하지만 얘기 드렸다시피 중국 시장으로 보면 3%밖에 되지 않아요. 엄청난 그 금액은 어마어마해 보이는데, 시장 전체의 3%면 그냥 종목 뭐 하나 좀 했던 거 없어지는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이게 증시 전체를 누릴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이게 단기적 악재지, 이거는 지금 시장의 주 원인은 아니다. 그럼 또 뭐냐 보자 이거죠. 자,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긴 해요. 자, 보시면 부채한도 증액이 가결됐죠. 가결됐어요. 가결. 아무튼 부채한도 증액이 그 승인이 나지 않고 부결이 됐죠. 부결이 났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생긴 게 하나입니다. 일단 그 시장은 얘기 드렸죠. 이거 다 마찬가지예요. 불확실성. 자, 주식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합니다. 불확실성. 그렇기 때문에 부채한도 증액이 부결됐다는 거는 되게 안 좋고, 연기됐기 때문에 10월 18일까지는 이 부채한도 증액이 승인이 나야 된다. 그 얘기고. 자, 그 승인이 나기 위한 조건이 뭐냐라고 보면 여야의 싸움이에요. 여야의 싸움. 여기 보시면 여당과 야당. 그러니까 여당이 이번에 한도고 뭐 쓰고 하는데, 다 추가적으로 집행, 그 3조 5천억 달러를 그 집행을 해달라라는 걸 또 낸 거죠. 지금 거 말고 3조 5천억을 또 복지에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못 해준다. 이거 못 해준다. 그러니까 이거 너네가 포기하면 한도 증액해줄게. 이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정치 싸움이거든요.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무서운 공포일까요? 이거 아니에요. 이것도 시간 지나면 그 넘어갈 것이고, 설령 셧다운이 한다 그래도 크게 또 금방 올라온다 그랬잖아요. 셔다운 돼도. 그리고 셧다운 한다는 자체가 망신이기도 한데, 그리고 정말 돈이 없어서 그러냐, 정말 이게 돈이 없어서 너는 돈도 없는데 자꾸 돈을 너무 써대는 거 아니냐고 지금 그냥 계속 그 견제를 하는 겁니다. 야당은 쉽게 안 해주려고. 하지만 여당은 그냥 이걸 포기 안 하니까 빨리 해줘라, 무조건 해라, 이겁니다. 그냥 정치 싸움이에요. 그리고 정말 여기에 대해서 정말 그럼 돈이 없어서 그러면 어떡하냐, 뭐 미국 부도나고 경제 글로벌 시장 무너지는 거 아니냐라고 보시면 답은 딱 하나입니다. 달러라는 거죠. 달러가
이렇게 예산 집행하고 하는데 돈이 없다 뭐 한다. 해결 방법 하나요. 달러 찍으면 되잖아요. 달러 생산. 달러 생산 미국 거잖아요. 미국 거. 미국이 달러가 주 원하고 세계 공통화가 달러잖아요. 지금 달러 때문에 우리나라 난리 나는 거고 달러인데 미국은 돈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존심 싸움이고 그냥 정치 싸움이란 얘기죠. 돈 없으면 달러 찍으면 된다니까요. 달러 가치가 줄든 뭐 찍어서 일단 어떻게든 그 해서 나중에 그냥 또 좀 줄이고 하면 되니까 달러 생산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 안 된다. 이것도 불확실성 때문에 좀 짜증나게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힘은 못 되고 악재로 남아 있지만 요것도 정말 시장을 충격시킬 그 재료는 아니고 지금 이 불확실성 때문에도 오늘 충격, 오늘 주가의 충격이나 최근 주가의 충격은 요것이 아니다. 이거고 자, 짧게 넘어갈게요. 그리고 자 이거죠. 지금 증시의 충격은 인플레입니다. 인플레이션. 제가 예전에도 얘기 드리긴 했어요. 맨날 우려먹기 그만해라. 맨날 했던 얘기 또 하고 인플레이션 여러 번 하지 않았냐 얘기 드렸는데 생각보다 심각해요. 좀 이렇게 점검해보면 생각보다 심각해요. 석유, 가스, 그다음 뭐 그런 거죠. 석유, 가스, 등등, 원자재가 폭등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의 정말 위기라는 거죠. 위기. 그래서 증시가 사실 약한 건 인플레에 대한 우려예요. 인플레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이 원자재 가격들이 급등하고 뭔가 코로나 자체도 아직 불확실성이란 말이죠. 좀 나아가려고 좀 경기 회복하려고 뭐 하는데 그렇다. 근데 인플레이션한 우려가 가장 커요. 이게 가장 시장의 주된 거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또 고용 지표가 발표되죠. 미국 고용 지표 발표. 이건 정리해서 그냥 놔둘 겁니다. 미국 고용 지표가 발표되는데 이게 또 중요해요. 여기서 예상치 상해냐? 예상치를 아래로 나와야 한다. 예상치 아래로. 그러니까 고용 지표가 개선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더욱더 심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가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는 드렸는데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 드렸고 일단 시장은 이렇다. 이게 진단이 이렇다. 그러면 이제 답은 나오죠.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요거예요. 인플레 원자재 가격의 급등이다. 요걸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주목해야 된다. 또 이제 장중에서 계속 얘기를 드릴 건데 일단 이거 저장해 놓을게요. 불확실성. 그래서 저장해 놓고 그러니까 장은 아무튼 참 힘들어요. 힘들고 자 이제 빨리 넘어와서 보시면 이게 이제 원자재 가격이죠. 원자재 가격인데 지금 이 브렌트유 이 기름들과 천연가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오르고 있다는 거죠. 끊임없이 오르고 있고 단기간에 엄청나게 오르고 있고 이 원유값이 정말 몇 년 만에 최대치를 겪고 있다라는 게 인플레 공포를 더 맛보게 하는 거죠. 정말 안 좋은 방향 흐름이다. 이것도 이제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것도 됐다 이겁니다. 자 이제 빨리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걸 봐야 되는데 뭐 패턴 봐도 상관없죠. 하는 건데 보시면 자 오늘 코스피 시장이었습니다. 지금은 종목보다 시장 중요하니까 재미없으시더라도 들으세요. 재미없으시더라도 들으시고 일단 쓸데없는 거 좀 지워놓자고 보시면 자 쓸데없는 게 없네. 일단 여기죠. 3200부터 우리는 매도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매도를 잡았고 여기에서는 정말 단기적 대응 단타를 치자라는 얘기를 드렸고 여기가 깨지면서부터는 하락을 대비하자 얘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락이 찾아왔고 공격적 매수로 구간이다라고 다시 외치긴 했는데 많이 쫄린다고 얘기 드렸죠. 많이 쫄린다. 그리고 자 이게 이제 사실은 어제 이제 주말에 하나 추가해놨던 선이긴 한데 일단 이것만 보죠. 2980 정도 78포인트 정도가 시장의 바닥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야 생각보다 시장이 만만치 않게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코스피 200이 정말 빠졌던 게 트랩으로 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 드렸죠. 금요일 방송에. 근데 트랩이 아니라 그게 선행 지표였던 거죠. 코스피 200이 선행 지표고 지지대 다 이탈했고 코스피도 이탈했답니다. 코스피도 이탈해버렸죠. 그냥 이탈했고 윗꼬리가 달려주긴 했지만 아직도 하방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고 시장의 불확실성과 악재는 그대로 남아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을 참 잡기가 힘듭니다. 지금 당장은 그렇고. 그래서 지금은 그래요. 자 공격적 매수라고 얘기를 드리긴 했는데 아직도 그러니까 매도할 때다 얘기 드렸지만 매수할 때다 얘기를 드리곤 있지만 그 포지션에 대한 큰 변화는 없어요. 하지만
조금 진정성 확인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지금은. 그래서 조금 전략을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단 그래도 지표의 지지대 봐야 되니까 2930포인트 정도, 2925포인트 정도, 요것도 어떻게 갖고 온 거냐, 또 이제 쥐어 짜야겠죠. 어떻게든 우리는 바닥을 잡을 걸, 바닥의 그림을 보고 시장을 전망해 봐야 되니까 그런 거고. 자, 코스피 주봉으로 보시면 딱 제가 찾아놨던 게 조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봉으로 보시면 그 지표에 이거 왜 빠졌지? 자, 일목균일표 보시면, 자, 구름대라 그러죠. 구름대. 오늘 보시면 여기죠. 구름대 하단에 구름대 상단과 60주선이죠. 60주선. 60주선. 이게 원래 봤던 수치고 여기죠. 여기 부분에서 일단 좀 멈춰준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굳이 지지대를 찾아야 돼요. 우리는 일단 찾아보고 거기서의 흐름을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딱 보면 여기입니다. 여기가 이탈 안 하면 되지 않나? 2916포인트 정도가 일단 여기가 구름대에 닿여있는 지지층과 여기죠. 요때 저가를 형성했던 구간이 아닌가. 2929포인트 2916포인트 이 정도 구간이 정말 지켜주는 건가 라고 볼 수 있는 구간이죠. 단기간으로 우린 찾아봐야 돼요. 정말.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2970포인트 찍어놨던 곳이 여기고, 이거 월봉인데 월봉으로 봐도 조금 보시면, 월봉으로 보면 느끼실 거예요.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 자, 요겁니다. 자, 상승과 조정, 그다음에 여기서 너무 가파른 상승을 했던 게 사실은 문제긴 해요. 여기서 가파른 상승, 그 다음에 추가 조정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코스피가 이렇게 월봉으로 봐서 오르었을 때 보면 지금도 고점에 많이 올라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건 부정하면 안 돼요. 맞아요. 부정하면 안 되고,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정말 대응하고 정말 뭐 빠진 게 말이 안 돼 뭐 뉴스가 어쩌고 이렇게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맞게끔 대응을 해야 되니까 나아가야 됩니다. 이런 거 다 일단 보고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 돼요.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자, 코스닥도 보시면 찾아야 되는 이유는 굳이 있어요. 보시면 오늘이죠. 코스닥은 그 해놓은 구간대에서 오늘 지지를 받은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설정되어 있던 것을 이건 좀 더 밑에 봐야겠네요 라고 얘기 드리면서 여기까지 열어놨었죠. 950포인트 정도 열어놨었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 또 추가로 열어놓은 게 926포인트입니다. 다행히 아까 그 여러가지 지표로 뭐 구름대든 주봉이든 어디든 멈출 수 있는 구간을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고 그 구간의 바닥에서 멈춰주는가를 보는 거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 구간대를 일단 찾아놓긴 했고, 자, 여기 이제 이런 거 이제 보지 말자고요. 자, 밑에서 보면 여기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멈춰줬지만 시장은 아직 믿을 수 없다. 아직 모른다. 그리고 좀 그렇다 해서 지수 정도는 밑에 열어놓으면서 언제까지 빠진다 해서 2900이 바닥이다 이렇게 논할 수도 없어요. 이게 저도 좀 방송을 들으면서 좀 잘못 전달드리는 게 있나라고 봤던 게, 바닥을 함부로 논한다는 건 정말 어떻게 보면 건방진 얘기입니다. 예측을 할 뿐이죠. 예측을 해보고 대응을 하자는 거지, 정말 그때 멈추니까 풀매수 하세요, 바닥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사기꾼이죠, 사기꾼. 그래서 시장은 정말 만만치 않다. 그래서 예전에 이거 했던 거 다 일단 지워놓고, 자, 바닥에서 냉정하게 평가해서 볼 수 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자고요. 지켜보자고요. 사실은 지수 그냥 차트 그림으로만 보면 이미 깨졌기 때문에 여기까지 빠져야 돼요. 원래는 2770포인트까지도 열어놔야 돼요. 근데 시장의 불안 속에서도 바닥을 다졌으면 하죠. 그러니까 빨리 반등을 해주면 빼줘서 2980을 회복해주는 것도 좋겠지만, 사실은 지수만 보면 여기까지 열어놔야 된단 말이에요. 2770까지. 우리는 정말 냉정하게 찾아서 봐야 되면 일봉으로 보면 여기까지 열어놔야 돼요. 사실은 여기까지 빠져도, 인플레이션 공포다에 빠져도 할 말 없다 이거죠. 뭐 이제 다 추세 이탈한 거 보셨을 거예요, 종목마다. 그래서 자, 일단 그 10월 2일날 못했던 방송 내용이 이건데, 못했던 거 아까 왔던 게 나노신소재나 엔지니어링 명신사 이런 것들 몇 가지 본 것들이 예측 그 시장에서 전달드리는 대로 됐기 때문에 이런 게 좀 안타까웠던 거예요. 지금 전달 못 드려서 피해 보신 분이 계실까 싶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자, 종목을 갖고 오긴 했는데 종목보다 시장, 아까 얘기 드렸던 시장이 중심이어야 되긴 하지만 종목도 특이점 종목을 보자고요. 소개드렸던 거 봐야 되니까. SK 아이테크놀로지를 그 얘기 드렸는데, 여기 얘기 드렸는데 정말 그 3일 만에 다시 내려왔죠. 여기서 매도 포지션 잡아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긴 했는데 정말 닿지 않고 여기서 좀 매도 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바로 시장의 급락과 함께 이게 급락이 펼쳐졌죠. 하지만
처음에 봤던 매수 구간대 아직 다다르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보유자 하신 분들은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 그리고 하락을 더 지켜보실 분들은 여기 지지대를 다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안 파셨다고 하면. 그래서 신규로도 여기 구간대에서 좀 움직임을 보시고 대응하셔야 되는 것이고, 상승 간다 그러면 여기 저항대에서 다시 한번 똑같은 그 대안으로 가셔야겠죠, 지금 시장에서는. 그래서 그 손실을 보시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손실 보시는 안 계실 거고, 대응의 차원이다. 그래서 저가 매수로 담아볼 수 있는 구간대 지수에 따라서 그렇긴 하지만 2차전지 섹터라는 힘있는 섹터라든 것 같은 거, 그 다음에 방송 못했던 게 나노신소재예요. 사실은 왜 그걸 또 이제 보다 보니 갖고 왔냐면, 2차전지 동학기업 하나 드리긴 했었는데 요거죠. 요걸 보고 나니까 얘도 추세 때 닿으면은 추세 때 대응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추세 때 대응. 왜냐면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여기 기준으로 좀 봐봤거든요. 여기 기준에서 여기가 2차전 대하다 그래서 봤는데, 오늘 사실은 이제 또 이게 안 좋은 장 속에서도 추세대 정도의 적용을 받으면서 반등해준 모습이고, 사실은 다른 섹터보다는 덜 쫄리실 거예요. 아무리 소개시켜드려도 이게 수급을 떠나서도 이 기관이 끌어올리고 있죠. 근데 수급 떠나서도 종목 섹터가 좀 덜 불안해야 되고, 지금엔. 그 다음에 아까 원자재 얘기 드렸지만 그 중요 섹터도 찝어 드릴 겁니다. 지금 2차전지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 섹터, 그러니까 봐야 될 섹터가 있다 이거요. 그러니까 조금 드리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빨리 끊으려다 보니까 말이 정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섹터, 반도체 뭐 자동차 뭐 많은데 지금의 주도 시장에 집중해라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의견에. 그러니까 못 가는 애들 잡지 말고 지금 시장에 주도되는 애들. 그래서 예를 들어 종목들이 물려있는 게 대부분일 거예요. 개인 투자 중에 물려있지 않은 사람이 없다면 거짓말이고, 그걸 손절해라가 아니죠. 예전부터 지수 얘기 때도 드렸어요. 손절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남의 계좌를 갖다가 팔아라 마라, 손절을 봐라 마라 합니까? 딴 거 타서 바꾸는 게 방법이다? 정말 닥치지 않아 보선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하면 안 되죠. 뭐 유료 채널 유튜브들도 말은 쉽게 하죠. 내 계좌가 아니라고 말은 쉽게 하는데 손절해라가 아니에요. 자, 밑에서 추가 매수, 그 다음에 바닥 매집 할 것들을 주도 섹터로 타가지고 그게 올라간 거와 함께 그 전에 물렸던 거를 쳐 나가자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계좌가 지켜지는 거지. 안 가고 못 가는 애만 자꾸 물타기 추가 매수 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주도 섹터가 뭔지 보고, 혹여나 투자금의 100 중에 7, 80이 몰려도 10%, 20%가 있다면 이런 섹터 비중으로 맞춰가지고라도 반등을 노려야 되고, 그 다음에 지수가 상승했을 때 예전에 얘기 드렸다시피 3200까지 반등했을 때 못 갔던 애들, 그러니까 약손절 구간인 애들, 그 다음에 현금화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자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때 가능한 금액들을 요런 섹터에 투입해야 된다는 거지, 예전엔 내가 물렸던 걸 물타기 한다고 해서 바로 반등해주고 가지 않아요. 이제는 정말 가는 놈만 가니까 어중간한 종목에 계속 물타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 드리면서 2차전지는 그나마 낫다라는 거지, 그것도 2차전지에서도 차별화가 돼야 되니까 따로 안 간 것들 몇 개 추려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안 좋은 장에서 5% 3% 수익이 나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러니까 추격 매수하기는 어려워도 어떻게 보면 볼 수 있는 구간대니까. 그래서 자 보시면, 자 이게 동아기업 얘기 드렸죠. 동아기업도 얘기 드렸고, 한 86,000원 얘기 드렸나요? 8만 뭐 요 정도 얘기 드렸던 것 같아요. 여기 지지되면 괜찮다 얘기 드렸던 금액이고,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 여기가 저항대였던 구간을 뚫어주고 했던 것들에서 이때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동아기업 같은 것들도 추세 이용해 가지고 볼 수 있었던 종목이니까 소개 드린 거지, 이것도 2차 전지니까 이 구간에 소개시켜 드린 것도 맞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2차 전지 섹터는 아직도 시장의 주도 섹터고, 시장이 회복된다 그러면 2차 전지 먼저 갈 거고, 그 다음에 지금도 움직이는 건 2차 전지니까 2차 전지를 좀 이렇게 몇 가지 소개 드렸던 거고, 2차 전지 때문에 그 피해 보신 분은 안 계실 거라고 믿어요. 시장에서 그만큼 주도된 섹터니까. 그 다음에 삼성 엔지니어링, 건설주, 제가 건설 섹터 좋다고 얘기 드렸는데 건설 섹터 다 맛이 갔어요. 맛이 갔는데
그 중에 간 놈이 얘죠. 얘 삼성 엔지니어링이고 얘는 진짜 흐름이 좋아서 이때 다시 얘기 드렸잖아요. 이때 얘기 드렸고 여기서부터 매도 포지션 잡아보자 얘기 드렸는데 더 상승이 나오고 고점에서 매물리고 눌렸다. 근데 다시 보시면 삼성 엔지니어링은 오히려 괜찮다는 거죠. 다른 거에 비해서 다른 건설사 보지 말고 이제는 자 이것만 보자. 삼성 엔지니어는 추세 적용되면 얘는 아직도 괜찮고 추이가 괜찮고 흐름이 괜찮다니까 얘만 보자 이거죠. 얘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금액대에서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금액대 나오시죠? 24,600원 24,600원하고 여기 금액대 지지받고 있는 모습 25,000원 정도. 그래서 여기에서 이 지금 수급도 나쁘지가 않아요. 그렇게 보시면 기관이 올려주고 있고 외국인의 근데 개인이 물량이 없으니까 얘기 드렸죠. 이렇게 개인이 물량이 많지 않고 자꾸 하방하는 것들은 고가 갱신하고 계속 간다. 수급이 중요하다.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 수급이 크게 훼손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도 해볼 만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매물대 닿긴 했지만 추가 상승 저항대였던 걸 뚫어서 이 미니박스 안에서 대응해야 됩니다. 미니박스 지금은 밑에 필요 없고 이 추세대 요것도 일단 열어놓고 여기 구간대에서 정말 그 대응하셔야 되는 거예요. 대응하셔서 보시면 괜찮다. 좀 너무 지저분하니까 추세도 잘 그어서 보십시오. 여기입니다. 딱 여기 금액만 일단 보시면 여기 이탈 안 하면 괜찮다는 거죠. 또 그래서 24,500원 인근 담아 보시고 종가상 많이 안 좋은 신호 나오면 매도해야 된다. 근데 제가 드리는 매도는 구간이 되게 낮잖아요. 24,500원 뭐 24,600원 700원 800원 사고 종가상이에요. 항상 종가상 이 금액 이탈하면 팔지 않는데 그렇게 되면 1%도 안 될 수도 있어요. 뭐 호가창 한 4-5개 될까요? 그렇게 이제 싸게 사는 노력을 해가지고 지지대를 찾아가지고 매수해 보자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손절 얘기 드리지만 어떻게 물려있는 거를 손절하라고 합니까? 그거는 뭐 개인의 판단이지만 어중간한 거 더 사지 마세요라는 말 정도를 해드리고 싶어요. 보시면 두산 피어셀도 좀 이렇게 좀 기대를 해봤던 종목인데 시장의 낙폭과 함께 됐다. 그래서 생명선으로 찍었던 금액이 사실 49,000원입니다. 그래서 종가상도 깨졌죠. 종가상도 깨져서 사실 대응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고 사실 이것도 소개시켜드리고 많은 상승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많은 상승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수익이 나긴 했죠. 이거 사가지고 제가 추천해서 손해보신 분은 없으셔야 되는데 그냥 가지고 계시면 손해가 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것도 이제 솔직히 이제 똑같은 종목을 소개시켜드려도 어떤 분은 5% 10% 드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손실인 분도 계시고 근데 거기에 이제 말씀드려서 그 투자 거래를 할 때 최대한 싸게 사는 노력을 해야지 이 시장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맥점 구간 때 버티고 시장이 안 좋은 거 함께 단기적으로 팔고 하셨던 분도 수익이 나셨을 거고 또 그냥 좀 어중간하게만 잘못 사가지고 좀 물려 계신 분은 계속 물려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두산 피어셀은 일단 대응하지 말아야 될 구간입니다. 일단 이탈했고 가지고 계시다면 대응하지 말고 바닥을 잡아주는지 다시 회복해서 올라가는지를 꼭 확인해야 돼요. 지금은 방향이 잡혀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대응 구간을 벗어난 게 맞아요. 그래서 몇 프로 손실이었다고 해서 내가 이거를 이걸 꼭 터십시오 라고는 못하니까 개인의 평단가에 따라 대응 달라집니다. 약손실 구간이면 좀 정리하고 지켜볼 수도 있는 것이고 좀 하락폭이 심하다 그러면 반등을 줄 때 정리해야 된다 라든지 그래서 평단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은 매수도 아니고 관망 포지션이 맞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두산 피어셀은 SNS택은 오늘 좀 주저앉았죠. 많이 주저앉았고 사실은 이제 얘기 드렸고 이게 저항으로 적용돼 버리고 바로 개파락으로 갭이 빠져서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기대했던 241선 여기 구간대의 지지는 전혀 받지 못하고 바로 저항으로 적용됐어요. 저항으로 시작을 같이 이렇게 떨어져서 시작해 버리니까 바로 저항대가 돼 버린 거죠. 그래서 요거를 좀 이렇게 단기적 그 스킬이 있으신 분은 또 대응하셨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하락을 더 맞으실 수도 있다. 하지만 얘기 드렸죠. 지금 매수 구간은 아니라고 얘기 드렸기 때문에 자 갔다가 눌리면 보자 라고 얘기 드렸고 그렇지 않으면 빠르게 금액적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얘기 드렸기 때문에 지금 어중간하게 오늘 막 이렇게 오늘 좀 갭이 애중간한 금액에 사시는 건 되게 어떻게 보면 위험했죠. 처음부터 떨어지기 시작했고 시장 자체가 되게 불안했기 때문에 사실은 매수하면 안 되는 날이었고 포지션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빠진 것 자체가 8%가 빠졌는데 이 8%가 되게 안 좋게 빠진 거예요. 외국인의 매도로 빠졌다. 근데 이거를 개인이 다 받아갔다. 그러니까 개인이 받아가니까 외인이 판 겁니다. 단기적 샀던 거를 개인이 물량을 다 받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는 이렇게 무너진 거거든요. 하지만
SNS 끝났냐는 아니라는 거죠. 끝났냐 아니다. 왜냐 주포가 이때 올렸을 때 기관이 주도였고 이번에는 좀 기관의 수급도 있었고 했지만 메인이 던진 거를 했다. 그래서 그런 것이고 말 그대로 SNS 택은 끝난 게 아니라 오늘 좀 이렇게 수급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아직도 지금 보시면 신규 매수나 그 매수할 구간 아니죠. 지금은 좀 추이 지켜봐야 됩니다. 이 박스 안에서 흐름 지켜봐야 된다는 게 명확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박스 하단이나 옛날 지지대에 다였을 때, 요때가 지지였죠. 요때 지지대에 다였을 때라든가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오늘 낙폭에 비하면 여기 구간 때도 한번 볼 수는 있겠지만 일단 매수할 수 있는 매수 구간 자리는 아니다라는 거 보시면서 상승을 가면 상승 가고 나서 좀 눌려주고 지지대를 찾아서 한다든가 아니면 하락이 가가지고 추가 하락이 나와서 다시 지지대를 찾아서 대응한다든가 하는 구간이지, 어중간한 구간에서 사지 마시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어중간한 구간에 사지 마십시오. 힘들어집니다 라는 게 이런 내용이네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종목이 굉장히 많은데 기아고요. 기아는 봐야 된다라고 얘기는 드렸는데 자동차 섹터가 만만치 않아요. 예. 만만치 않고 마찬가지로 중요한 자리대에서 지지는 해줬습니다. 여기 77,000원과 74,000원 여기 구간 얘기 드렸고, 여기에서는 또 밑꼬리 달아주고 반등해준 모습인데 스토캐스틱 상으로도 침체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이런 거 기아를 더 추천드렸던 이유는 외국인이 물량 가지고 있으니까, 가지고 있고 그렇다. 그래서 좀 더 관심 있게 보자라는 거였단 말이죠. 아직 그 다른 거에 현대차 이런 거 비해 물량이 수급이 그래도 다른 거보다 괜찮다였는데 사실 만만치 않죠. 진짜 만만치 않고 지금 흐름이 좀 공격적 매수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기아 같은 것들도 보시면 얘네들도 뭔가 지금은 그래요. 분할적 매수 소량씩 담아보는 건 괜찮지만 신규 그 매수자에 한해서입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도 보시면 이거는 지금은 조금 뭔가 신호가 나와줄 때 좀 보자 이거예요. 신호가 뭔가 상승 신호라든지 좀 그걸 보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또 들어서 좀 전략을 바꿨어요. 그래서 자동차 섹터는 좀 더 지켜보시자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명신산업이었고, 명신산업도 얘기 전달 못 드렸는데 요거 얘기 드렸죠. 이날이에요. 이날 빠지면서 지지대 이탈했으니까 보면 안 된다. 그리고 다시 양봉 나왔을 때도 이게 저항으로 바뀌니까 사시는 구간 아니다 얘기 드렸죠. 그러고 나서 다시 밀려서 지금까지 그랬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살려면 밑에 바닥에서 한번 보자 얘기 드렸고, 그 바닥이 여기 맨 밑에 표시해 놓은 구간이죠. 그러면 오늘 정도는 추가 매수 해볼 수 있었고 신규 매수 가능했던 구간이 이다예요. 오늘 정도는. 그러니까 오늘은 신규 매수는 이게 가능했고 그랬던 구간이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명시상 이거 전달 못 드린 게 좀 아쉬웠는데, 이런 것들이 사볼 만한 금액대 바닥이었다는 것이고, 만약에 이 금액대 맞춰서 샀다가도 신규 물량이면 여기가 이탈되면 바로 던져야 되는 것, 그래서 약손실로 던져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여기가 그 추가 매수하신 분이 계셨더라도 여기 이탈하면은 비중을 다시 좀 줄여야 되거나 아니면 관망을 좀 해야 된다. 추가로 계속 사면 안 되는 구간이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추천드렸던 게 하나생명이에요. 하나생명도 좀 금리 인상이나 인플레 좀 어떻게 연관이 있을 수 있고, 지금 흐름이 좋다. 그러니까 지금 차트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라고 해서 공유전 종목이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은 이게 생명선으로 보는 금액대가 3,500원 정도입니다.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장이 안 좋으니까 3,500원 정도가 이탈 안 하면 괜찮지 않나. 그리고 다시 하단 봐서 여기 금액대가 이탈하면 괜찮지 않나. 그래서 지금 추세가 나쁘지 않아요. 이런 놈들은 차라리. 그래서 하나생명, 그러니까 얘기 드렸죠. 은행주 보지 마시라 얘기 드렸어요. 은행주 말고 생명보험이나 화재보험 쪽에 그런 쪽의 섹터가 차라리 맞고 괜찮다 얘기 드렸고, 의외로 오늘도 장이 엄청나게 폭락이 많이 했지만 생명보험, 그 손해보험 이런 것들, 화재보험 이런 것들이 그나마 좀 좋은 흐름 보여준 겁니다. 하나 손해보험도 갖고 와봤는데 하나 손해보험도 지금 괜찮아요. 추세를 타고 가고 있죠. 추세 지금 그려온 건데 추세를 벗어나지 않고 있고 시장이 큰 하락에도 이렇게 추세 때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 중요했고, 그게 포인트였고, 이 거래량이 또 중요했어요. 거래량이 터진 날 윗꼬리 달고 다 밀리긴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실 매집봉이거든요. 이런 게 이제 장기간 하나둘 이렇게 쌓이면은 매집봉이 되는 겁니다. 주가 이제 윗꼬리 딱 달고 빠진 거 이런 게 매집봉인데, 매집봉이 출현한 것도 그렇고 위에 이제 매물들이 어느 정도 소화되니까 이렇게 눌린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지금 추세를 적용받으면서 가고 있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포인트로 보는 지금 움직임 자체가 이
그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깨지면 안 좋아질 수 있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여기 금액대도 되게 중요한 금액대긴 합니다만, 일단 여기 바닥은 접어놓고 여기 금액대가 되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여기 때 한번 보시면서 좀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건 또 어떨까라는 생각이 또 들어보네요. 여기 정도 봐야겠군요. 여기 그렇다. 그래서 하나생명하고 하나손해보험 이렇게 받고, 이노와이러스 같은 경우도 그래요. 오늘 보면 와 완벽하게 이탈했죠. 완벽하게.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거 좀 분할 매수 중이로 매집 중이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러면 추가로 좀 물량을 조절을 한다. 일단은 좀 후퇴. 왜냐면 중요 보일 때 다 이탈했기 때문에 후퇴라고 볼 수 있고, 아니면 조금씩 매집 중이었다면 일단 매집 중단. 그래서 내가 이 금액을 이 종목 한 1000만원 살라 그랬는데 한 500만원 샀다. 근데 이렇게 이탈해 버렸다. 근데 지금 마이너스 뭐 몇 프로에서 팔기 그렇다고 하면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호가 나오고 뭔가 시그널 나올 때까지 그냥 관망, 물량을 어중간하게 추가로 늘리지 않겠다라고 설정을 하시고, 뭔가 더 바닥에 잡히거나 아니면 반등해서 좋은 신호가 나올 때 체크해 봐 가지고 추가 물량을 살지 아니면 반등 시 매도할지를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5G도 다 아작이 났죠. 아작이 났고, 지금 이런 추세를 보면 사실 불안감은 들어요. 이제 5G는 좀 멀어지는가, 또 올해도 실패인가, 정말 그런 생각이 드니까 좀 불안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탈해 버리니까. 근데 오늘 시장 자체가 되게 공포였기 때문에 이탈은 한 종목이 엄청 많죠. 삼성전자 이탈하고 하이닉스 이탈하고 다 이탈했죠. 그러니까 그 이탈 차원에서 보면 또 한번 봐야겠지만, 금액대 자체가 중요한 지지대 이탈해 버렸기 때문에 일단 관망 포지션을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게임빌, 오늘 되게 좋은 흐름 나왔는데 이런 거죠. 이날이에요. 이날 그 9월 23일날 소개시켜 드렸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사세요는 아니에요. 아니고 다른 거 도움이 돼야 되니까. 야, 요렇게, 자, 이렇게 하락 추세였다. 얘기 드렸죠. 하락 추세가 이렇게 분석을 봤단 말이죠. 이렇게. 잠시만요. 여기 아니라 이렇게 봤죠. 이렇게 봐서 이게 하락 추세였다. 그러니까 하락 추세를 여기서부터 꺾어 나왔죠. 꺾어 나와서 하락 추세가 끝남을 알리고 제가 그때 얘기 드렸습니다. 이제 하락보다 박스권으로 변했다. 박스권에서 횡보 변했다. 근데 그 와중에 되게 의미 있는 캔들이 나왔다는 거죠. 이날 얘기 드렸죠. 의미 있는 거래량 동반된 캔들이 나와줬다. 요날이에요. 이날 나와주고 했다. 그래서 관심 종목으로 드리긴 했어요. 이때 담아보자. 그때 드렸죠. 근데 이때까지 안 눌리긴 했지만 어쨌건 그 추세가 좋게 간다. 그래서 요런 거죠. 앞으로 위에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요런 뭔가 상승에 관련한 시그널을 찾거나, 아니면 이게 좀 더 하락이 멈춰서 횡보로 진행되는 과정을 보거나, 뭔가 명확하지 않은데 어중간하게 사지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마 넥터스는 오늘 되게 좀 좋았어요. 좋았죠. 주요 섹터라고 얘기 드렸죠. 주요 섹터. 그래서 이거는 섹터의 특징으로도 가져갈 만하다 얘기 드렸기 때문에 되게 의미 있는 또 상승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제 단타까지 쳤지만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하시면서 가져가야 되는, 또 지금에 맞는 섹터가 얘기 드렸죠. 지금 컨텐츠주도 엔터테인먼트주도 강하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추세 때 보시면서 가져가면 된다 했는데 오늘 또 의미 있는 캔들 나오면서 돌파가 됐습니다. 하지만 단기간으로는 바로 또 저항대가 존재하죠. 아까 표시해놨는데 저항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또 단기적으로 짧게 내는 이 수익성 시장에서는 잘 대응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홀딩이에요. 일단은 그 다음에 풀무원 이런 거죠. 이런 겁니다. 보시면 풀무원도 좀 드릴 말씀이 많은 종목이긴 합니다. 풀무원도 또 기가 막히게 분석해서 정말 온전하게 수익을 잘 거두었던 종목입니다. 풀무원도 언제인지도 기억해요. 여기에요. 17,000원 손절 안 하면 괜찮다 얘기 드리고, 좀 정말 17,000원에 닿는 공포가 느껴졌지만 결국은 주가 갔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이쁘게 상승 가가지고 수익 내신 분이 많았다. 지인분들도 했다. 근데 자, 오늘 보시면 자, 요것도 보시면 이렇게 명확하게 쌍바닥을 만들어줬었어요. 만들어줬고, 쌍바닥을 찍고 나서도 반대로 추세 이탈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캔들이 의미가 있는 거죠. 오늘 캔들이 좀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 해서 얘도 이제 그 뭔가 이게 이제 뭔가 추세 변화의 시그널일 수 있다는 거죠. 거래량도 엄청 동반됐고, 그래서
추세 변화 시그널. 그래서 이것이 이제 횡보를 멈추고 하락을 멈추고 우상향 추세로 갈 수 있는 뭔가 시그널이 아닐까라고 보면 또 어떻게 보면 게임빌과 비슷한 맥락으로 흘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재료도 보시면 재료도 나쁘지가 않은 게 예전부터 풀무원 얘기 드렸을 때부터 국내 사업이 코로나 때 대박을 난 것도 있지만 해외 사업부가 있고 해외 사업부의 매출 중요하다. 근데 해외 사업부가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정말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 개선되고 있어서 그것이 풀무원을 견인해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 드린 적은 있어요. 근데 오늘 풀무원이 급등한 이유가 미국에서 풀무원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미국에서 정말 두부량이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풀무원의 매출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이렇게 주가가 이쁜 모습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 요런 신호를 찾아보면 뭔가 이런 안 좋은 장에서도 대응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가져와 본 거니까,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차트나 이런 종목들 보면서 앞으로의 그 내가 갖고 있는 보유 종목의 대응 전략이나 아니면 분할 매수나 분할 매도 또는 약손절 약손실 아니면 그런 구간 찾아가지고 대응해 보면서 끊임없이 연습해 보는 건 나쁘지 않은 장인 것 같으니까 조금 개인의 그 레벨을 끌어올릴 때입니다. 항상 얘기 드리죠. 장이 안 좋을 때 맨날 종목만 볼 것이 아니라 정말 맞게끔, 시장 맞게끔 종목 구성을 다시 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얘기 드리면, 지금의 주도 섹터는 오징어 게임을 기반으로 한 엔터테인먼트주, 컨텐츠주가 있을 것이고, 엔터테인먼트 컨텐츠주가 되게 좋은 흐름을 나와주고 있죠. 그 다음에 또 그 다른 것들 볼 것이 아니라 그 바이오는 보지 마시라 그랬고, 바이오 오늘 폭락 나왔잖아요. 바이오는 접하지 마시라. 바이오는 당분간 안 좋다 얘기 드렸기 때문에 바이오는 아니에요. 자꾸 바이오 보지 마세요, 당분간. 그 다음에 미디어 컨텐츠 다시 얘기 드리고, 그 다음에 메타버스 죽지 않고 가고 있고, 메타버스. 그 다음에 원자재예요. 원자재. 오늘 시장의 중심의 얘기는 원자재인데, 원자재로 얘기 드리면 어떤 종목을 얘기 드려서 봤느냐. 오늘 이거 이제 기존에 봤던 걸 좀 본 것이고, 요때죠. 보시면 요때 GS라든지 롯데정밀화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갈 수 있는 종목 섹터다라고 얘기 드렸으니까, 이런 것들 잘 보시면서 전혀 그 이탈을 안 했죠. 롯데정밀화학 9만원 이탈 안 하면 된다고 얘기 드렸고, 아직도 고가놀이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안 좋은 속에서 종가상 9만원 지켜주고 있고, 이런 것들이 시장의 중요 포인트가 될 수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라. 그 다음에 원유가 급등으로 인해 어차피 됐건 판매 단가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GS, 빠르지 않지만 괜찮다 얘기 드렸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가스 관련한 기업들도 있고, 옛날 뭐 서울가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그 가스 관련도 있죠. 뭐 삼천리라든가 이런 가스 한 그에 관련 주들. 그 다음에 그래서 요즘에 하나솔루션 같은 것들도 좀 부가적으로 같이 좀 가는 추세가 나오는 게 원자재 값 때문에 그래요. 원자재 값이 오르고 하다 보니까 대체 자원적인 측면에서 시장의 주도를 받고 있는 거니까, 그쪽 섹터 놓치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쪽 섹터도 한번 준비해서 따로 만들어보는 시간도 갖도록 할게요. 아무튼 어려운 장 속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처럼 좋은 추세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